종종 재벌과 결혼한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어김없이 돈 보고 갔네라는 비난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재용 회장이 당신에게 직접 반지를 내민다면 그 입꼬리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조금 흔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 상황을 상상해보죠. 그 재벌이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국내 여자 연예인 중엔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재벌 사모님 타이틀을 성큼 챙겨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벌 사모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 연예인 TOP11을 소개합니다. 11위는 일본 엔터테인먼트계 재벌가로 시집간 김영하입니다. 2003년 통신사 광고로 얼굴을 알린 그녀는 논스톱3에서 조인성, 현빈, 한예주, 한예슬 등 수많은 톱스타의 뒤를 잇는 차세대 얼굴로 주목받았죠. 여리여리한 비주얼에 존재감도 확실해서 한국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정작 그녀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건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신인임에도 집차 제공은 기본, 현지 전담 통역까지 붙여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일본 기획사들이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죠. 그렇게 일본에서 모델 활동을 시작한 김영하는 야노시오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일본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 아이콘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일본 연예계의 거물시바 코타로. 오리콘 1위 아이돌 AKB48의 제작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손꼽히는 기획사 대표이자 밤의 황태자라는 별명까지 붙은 인물입니다. 아이돌을 이용한 접대 의혹 등 각종 루머의 중심이었던 인물이지만 김영하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남자였다고 하네요. 문제는 당시 김영하가 이미 한국인 사업가 엘모 씨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녀가 4년 만에 이혼의 돌싱이 되자 그제야 시바 코타로도 숨겨둔 감정을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어졌죠. 물론 이혼 후 재혼까지 1년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환승 결혼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사적인 첫 만남은 이혼 이후였다고 나름 깔끔하게 해명했습니다. 구설수는 늘 그렇듯 지나가는 바람 본인들만 속 시원하면 그만이라는 태도였죠. 현재 시바 코타로의 지주회사 자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전히 일본 엔터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IT, 외식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부부는 도쿄 중심가의 최고급 빌라에서 부족함 없이 호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의 맛 제작진이 그녀의 일상을 담겠다며 잽싸게 달려들었지만 촬영 전 그 속내를 눈치챈 김영하가 출연을 거절해 제작진만 허탈하게 돌아갔다고 하네요. 참 여러모로 촉 하나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위는 홍콩 엔터테인먼트 재벌가로 시집간 하유미입니다. 영화 병강세 시리즈에서 역대급 옥력 캐릭터를 맡으며 대한민국 대표 섹시스타로 떠올랐던 그녀는 1999년 중화권의 유명 인사 클라렌스와 결혼하며 큰 화제를 모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크린을 달구던 섹시스타가 아예 홍콩 재벌가로 직행한 셈입니다. 클라렌스는 영화와 공연 제작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미슐랭 선정 레스토랑까지 운영하는 멀티 재력가입니다. 1,000억대 자산을 굴리는 인물답게 주변에서는 일찌감치 돈 냄새가 좀 난다고 말할 정도였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꽤 기묘했습니다. 당시 하유미는 2년 넘게 만나던 남자친구와 함께였고 그녀가 친구를 클라렌스에게 소개하려고 마련했던 자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클라렌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하유미 본인이었다는 것. 상황이 참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주선자가 직접 픽업되는 꼴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하유미에게 한 달 뒤 클라렌스가 직접 날아오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인이 있었음에도 클라렌스에게 묘한 설렘을 느낀 하유미는 결국 그날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고 클라렌스와 본격적인 열애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연애 판도라의 상자를 과감하게 연 셈이었죠. 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무려 8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덜 로맨틱했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별거에 돌입했고 하유미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홍콩 생활 중 생긴 공황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불화설을 단칼에 부정했죠. 게다가 생활비는 지금도 꼬박꼬박 들어온다며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문은 기우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돈 걱정 없이 각자 다른 나라에서 사는 신개념 결혼 생활. 부부의 방식이란 원래 각양각색이니까요. 9위는 태국의 페인트 재벌가로 시집가 인생 역전을 해낸 신주아입니다. 2004년 드라마 작은 아씨들로 데뷔한 뒤 줄곧 단역과 조연만 맡으며 무명 생활의 쓴맛을 보던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서름을 단번에 털어냈죠. 말 그대로 작품은 안 들어와도 신데렐라 서사는 정확히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태국 여행 중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남편 사라웃 학구는 첫눈에 신주아에게 홀딱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태국 페인트 기업 JBP 대표의 아들이자 지금은 창업주 아버지에게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은 정석 중의 정석 재벌 2세입니다. 첫 만남 이후 사라웃은 그녀에게 완전히 반해 2주에 한 번꼴로 한국을 드나들며 구애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권 하나, 휴대폰 하나 들고 매번 달려오는 모습에 신주아는 처음엔 설마 재벌이 이런 식으로 오겠어? 하며 오히려 의심부터 했다고 하죠.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티가 나는 돈의 향기와 그의 진심에 결국 마음이 기울었고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신주아를 며느리로 마음에 들어했고 결혼하자마자 수영장과 골프장까지 딸린 방콕 버전 궁전을 통째로 선물했다고 합니다. 남편 사라웃의 개인 자산은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 수준이지만 시아버지의 재산이 무려 2천억 원을 넘는다니. 신주아가 진정한 2천억대 재벌 사모님으로 등극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다음 2위는 중국 재력가와 무려 4번의 결혼식을 올리며 화려한 재벌 사모님 서사를 완성한 성은채입니다. 8위는 2007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던 성은채입니다. 수많은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얼굴로 이미 합격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돋보이는 미모 덕에 개그 무대 생활을 정리하고 영화가자 장미 여원의 주연으로 배우 데뷔까지 했지만 결과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흥행이라기보단 폭망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성적표였고 성은채는 그렇게 연예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중국과 몽골에서 미용기기 수출, 키즈 모델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완전히 사업가 모드로 전환합니다. 특히 몽골 울란바토르를 거점으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울란바토르 전 시장의 소개로 현재 남편이 된 중국 재력가 황모 씨를 만나게 되죠. 처음 만났을 때 황모 씨는 외모나 스타일 면에서 딱히 매력적인 타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은채에게 첫눈에 반한 사람은 황모 씨였고 그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진심에 성은채도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황모 씨는 부동산 건설 사업을 다국적으로 운영하는 꽤 영향력 있는 재력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식은 여기저기서 참석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고민 끝에 중국 심천, 한국에서 남편의 고향인 한성 그리고 네팔까지 무려 4번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야말로 결혼식 월드투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심천에서 올린 결혼식 장소는 중국의 진짜 상위 0.1%만 이용한다는 초호화 리조트였고 배우 함소원조차 이 정도면 진짜 재력가 맞다고 인정했을 정도였습니다. 운동 좀 하라고 한마디 했더니 직원 800명이 일하는 헬스장을 통째로 차려버렸다는 황모 씨의 개인 자산은 약 7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의 규모가 남다르면 운동도 스케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야 할까요? 7위는 태국 최상위 재벌가로 시집가 진짜 사모님 클래스를 달성한 임상효입니다. 슈퍼모델 출신으로 영화 너희가 태지를 믿느냐 등에 출연하며 배우 활동까지 겸했던 그녀는
홍진경 장윤주와 함께 책 샘미미라 출간을 기획한 후 파리로 향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사차이라티를 만나게 됩니다. 사차이라티는 태국 내 백화점, 쇼핑몰, 건설사,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초대형 재벌가의 후계자이자 태국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귀족이지라고 불리는 왕족급 명문가 출신입니다. 사실상 태국의 신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로열 패밀리라 보면 됩니다. 남편 사차이라티는 처음엔 홍진경의 매력적인 뒷모습에 끌려 말을 걸었지만 정작 돌아본 얼굴에 잠시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하죠. 그러나 운명은 참 교묘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임상효를 보는 순간 그의 관심은 즉시 임상효에게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선 자동 이동이었습니다. 1년의 열애 후 결혼을 약속했지만 가장 큰 난관은 차이라티의 아버지였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마침 당시 태국에서 드라마 대장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시기였고 임상효가 직접 만든 잡채를 맛본 시아버지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대장금 같은 며느리가 온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어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2006년 두 사람은 방콕에서 백년가약을 맺으며 태국 상류사회에 공식 입성하게 됩니다. 결혼 후 임상효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결혼 7년 만인 2013년 파리 패션위크에서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런웨이 위에서 빛났을 그녀였지만 그날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죠. 남편이 태국에 건설 중이던 초고층 파크하이트에 입점할 패션 브랜드를 직접 서칭하기 위해 패션쇼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모델에서 재벌가 실세 사모님으로 완벽 변신한 장면이었죠. 남편 사차이라티의 개인 자산은 우리 돈 약 8천억 원, 거의 1조 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자의 아내가 아니라 거의 국가급 사모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6위는 업타운의 정양아와 신영광파 배상윤입니다. 윤미래 탈퇴 후 제시를 합류시키며 재도약을 시도했던 그룹 업타운 하지만 대중 반응은 예전만 못했죠. 그 와중에 6집에서 새롭게 등장한 멤버가 바로 브라우니 정양아였습니다. 정양아는 소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 정현준과 2년간 공개적으로 교제하며 결혼설까지 났지만 갑작스럽게 결별을 선언하고 연예계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몇 년 뒤 배상윤의 해외 도피 과정이었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강남 한복판을 시끄럽게 만든 팔레스 호텔 사건의 핵심 인물로 난축파를 이끌다 신영광파의 부두목 자리까지 오른 건달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하얏트 호텔, 알펜시아 리조트까지 인수하며 자산 4조 원대의 KH그룹 회장이 되었고 그 와중에 첫 번째 아내 조명박물관 관장 구한나와 결혼 생활을 유지한 채 정양아와 내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정양아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자 그는 그녀를 두 번째 아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졸지의 동서가 된 첫 번째 아내는 필록스라는 조명회사의 실질적 대표 자리를 보장받으며 이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 덕에 배상윤은 아내 눈치 보지 않고 한국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배 회장은 4천억 원대 배임, 6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다시 해외로 도피했고 정양아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첫 번째 부인의 견제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배 회장은 도피 중에도 베트남으로 정양아와 딸을 불러 호화 유트 파티를 즐기며 여전한 애정을 과시했지만 그 장면이 또다시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며 그는 제3국으로 재도피하게 됩니다. 현재 정양아는 출국 금지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5위는 런닝맨의 안방마님 송지효와 오비파 출신 백창주입니다. 2003년 영화 여고괴담 3의 주연으로 발탁되며 기대를 모았던 송지효는 아쉽게도 다소 부족한 연기력 탓에 대중의 관심에서 금방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색즉시공이 쌍화점에서 과감한 연기를 펼치며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고 2010년 런닝맨의 고정 멤버가 되면서
그녀는 말 그대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2012년 그녀의 소속사 CGS 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창주와의 한밤중 미래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송지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교제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백창주는 과거 양은이파 부두목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잇듯 젊은 시절 오비파에서 활동했던 말 그대로 조직의 피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스타뮤직은 사실상 조폭과 손잡은 레이블의 전형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폭 출신 대표 권승식, 그리고 당시 로드 매니저였던 백창주가 있었죠. 이들은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김종국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소속사 탈퇴를 막기 위해 온갖 협박을 가했다는 일화는 연예계의 공공연한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국이 허리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가 당했다던 폭행이 단순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즉, 당시 대표와 로드 매니저였던 백창주의 폭력은 이미 업계에서 악명 높았던 셈이죠. 이처럼 연예계에서 무서운 내공을 쌓아온 백창주는 이후 권상우의 매니저를 맡게 되었는데, 권상우가 소속사 이동을 고려하자 그는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하며 2년 전속 계약을 강제로 묶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조폭 경력자라는 꼬리표를 다시 한번 굵게 새기게 됩니다. 이런 인물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송지효가 계약 종료와 동시에 관계를 정리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하지만 그러고 나니 사람들은 묻습니다. 송지효는 정말로 백창주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두려운 권력 앞에서 끌려다녔던 걸까? 그 의문은 지금까지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4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이영화와 신이 10세기파 부두목 정병하입니다. 1980년 MBC 신인가 수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무대에 오른 이영화는 데뷔 초반까지만 해도 별다른 흠잡을 곳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숨겨둔 아이 소문이 3시간에 퍼지며 활동이 급락했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거의 희미해질 지경이었죠. 그러나 역주행의 교과서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데이트하며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남편의 사업 실패와 불화로 이혼까지 겪으며 그녀의 인생은 굴곡의 롤러코스터를 이어갔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녀 앞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신이 10세기파 부두목 정병하였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연기한 눈칼자국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바로 그라고 하니 그의 과거가 얼마나 화끈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조폭 시절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그는 시간이 지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했다고 주장했고 이영화를 만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이영화가 내건 결혼 조건 하나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신학대학 진학이었고 정병하는 그 말 한마디에 조직 대신 신학을 선택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거친 야수를 전도사의 길로 돌려세운 힘이 사랑인지 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영화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다시 쓰게 만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3위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다시 주목받은 박민영과 성남 마피아파의 실세 강종현입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발랄한 이미지로 데뷔한 박민영은 청순 미모와 안정적인 로코 연기로 단숨에 로맨스 장인 자리를 꿰찼습니다. 물론 중간에 성형전 사진이 유출되며 작은 굴욕을 겪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그냥 워밍업 정도에 불과했죠. 진짜 폭탄은 소문만 무성했던 빗썸 숨은 회장 강종현과의 관계였습니다. 열애설이 터지자마자 칼같이 결별을 발표하더니 금전 거래가 드러나면서 스폰서 의혹까지 붙어버렸습니다. 강종현은 성남 마피아파 내부에서도 돈으로 굴러가는 새로운 방식의 조폭 운영을 보여준 인물로 재력 하나로 조직 내 영향력을 공고히 했다고 합니다. 요즘 조폭들은 의리 대신 계좌 잔액을 본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 그가 자본력으로 조직을 장악했다는 얘기도 그리 이상할 건 없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민영이 2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녀의 친언니가 강종현 회사의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린 게 드러나며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박민영은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쓴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종현은 박민영에게 준 건 생일 선물 샤넬백 1개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명예는 더 망가져도 좋지만 박민영만은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영혼 없는 사랑꾼 코스프레까지 선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연예계와 재계, 그리고 조직 세계의 삼위일체 같은 기묘한 스캔들이었죠. 2위는 원조 센 언니 이휘양과 전국구 주먹으로 이름을 날렸던 김두조의 이야기입니다. 198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휘양은 데뷔 이듬해인 1982년 전국구 조직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김두조와 결혼했습니다. 조폭과 결혼한 배우라는 편견 어린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놀랍게도 김두조는 결혼 후 마치 사람이 바뀐 듯 개과천선해 성공에 많은 이들에게 교과서급 반전을 보여줍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휘양의 영향으로 그는 예배당부터 봉사 현장까지 성실히 출석하며 이전의 어두운 이미지를 지워나갔고 이후에는 헬스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며 정상적으로 먹고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40억 원대의 부동산과 문화유물을 대학에 기부하는 통큰 행동까지 더해지며 이휘양의 이미지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김두조 덕분에 배우 유퉁 또한 낡은 과거를 정리하고 다시 삶을 바로 세운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결혼 후 그는 아내와의 사이도 돈독했고 조직과 연결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이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향년 64세라는 짧지 않은 나이에 마지막까지 내 죽음은 떠들지 말라며 조용한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그 유언처럼 소박하게 치러졌고 사후 49제가 지나서야 언론에 알려질 만큼 말년까지도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지켰습니다. 조폭과 여배우의 사랑 의외로 꽤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는 이성균과 김남희 그리고 박소정입니다. 한때 오스카를 빛내던 스타였던 배우 이성균은 이제는 정말 별이 되어버린 존재처럼 멤버십 유흥업소 실장이었던 김남희와 그녀의 지인 박소정의 계획적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강남 최고 인기 유흥실장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냈지만 당시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김남희가 몸담은 업장은 기본 1,0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비싼 업소도 에이스급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방이라는 부업으로 수익을 올리려던 김남희의 전략 속에서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이성균이었습니다. 연예인의 특성상 조용한 공간을 찾을 뿐이었고 방문 목적이 여자 때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선택된 것이 김남희였던 것이죠. 외모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사교성이 좋았던 김남희와 친해지면서 이성균은 점점 칠흑 같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김남희는 이성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1억 원을 요구했지만 그녀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던 김남희는 이성균에게 무려 3억 원을 갈취하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혼자 먹튀하며 사건을 비극적으로 전개시킨 셈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박소정입니다. 김남희와 가까운 언니 동생 사이였던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김남희를 통해 이성균을 협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남희가 갈취한 3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잠적해버리자 사건은 본래 조용히 묻힐 줄 알았지만 다른 사건으로 김남희가 체포되면서 숨겨진 뒷이야기가 연일 언론에 자극적인 단어들과 함께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피라냐 같은 두 여성은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보작 인연이라 칭하지만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은 여전히 식지 않은 상태입니다.